컴퓨터가 이제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업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페이퍼리스, 더 이상 종이 없이 모든 사람 노트 안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더 이상 종이 소비를 최소화시켜 주겠다. 그것이 컴퓨터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종이의 소비는 더 많아졌어요. 지금도 뭔가 분석을 하고 뭐 그러려면은 화면은 보지만 그거를 다시 종이로 찍어서 다시 본다든지 이런 면에서 오히려 분석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았지만 종이의 사용을 최소화시켜주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내용은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서 처리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화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뭐 한 군데 모아놓으면 좀 편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일반 업무에서 들어왔던 것들은 계속 업무의 프로세스가 들어가니까 그만큼만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의해서 발생한다든지 누군가 웹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과거에는 버렸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다는 걸 알고 그것들을 분석해보고 그걸 업무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야지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처리하는데 너무 벅찬 정도로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해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로서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는 다 보셨죠? 애석하게도 빌 게이츠,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하나의 거성이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뭐 기사를 통해서 그 위치 정보라는 거를 그 애플에서 계속 수집을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크게 됐었는데 사실상 이 위치 데이터라는 거는 저 개인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어디 있고 뭐 가끔 뭐 어디 지하에 가서 술 먹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좀 와이프한테는 걱정이 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시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거를 모아서 통계를 내고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트렌드를 만들 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뭐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애플이 과연 그 데이터를 모아만 놨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 마케팅 측면으로 봤을 때, 마케팅 담당자로 봤을 땐 사람들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것들이 곧 우리의 회사의 매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의 전체 인구의 1%, 2%를 가지고서도 통계를 내도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애플을 갖고 있는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창조하게 되면은 30%, 40%의 확률을 갖고서 통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외국과 틀린 것 중에 그 백화점 구조에서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백화점 지하에는 꼭 슈퍼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지하에 슈퍼 없어요. 왜? 그거는 고급 상품을 팔고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져가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매출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의 순서를 쫙 찾아보면은 여성복 가서 구경하고 뭐 화장품 받다가 꼭 슈퍼 가서 달걀 하나도 사갖고 집에 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슈퍼라는 그 포지션 앞에서는 백화점은 수익은 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싸게 팔기야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와서 구경도 하고 충동 구매도 하죠. 충동 구매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백화점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백화점 전체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과거에는 그냥 매출 전표만 가지고 회계를 마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고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매출 전표를 끄는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들에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정보화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작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CEO, CIO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는 느끼는데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빅데이터,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그 시스템 도입하는데 테라 단위 디스크를 쓰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차세대 시스템 한다 그러면 몇십 테라. 근데 진짜 데이터가 다 몇십 테라가 다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데이터들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빅데이터를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나눠보자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데이터 자체의 빅데이터, 우리가 매출 전표를 끊는다든지 회계에서 전표를 입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라는 순수한 의미의 데이터가 있겠고요. 인터랙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마존이라는 그 도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 몇 번을 들어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가 로그인만 하게 되면은 너 이 책 사볼래? 이런 책은 어떠니? 라는 것들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거기에서 여러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책을 샀다 했을 때 내 정인호라는 사람의 관심 분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런 책 한번 사볼래.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결코 구매한 리스트만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경로로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봐왔는지를 하나하나 다 데이터화 시켜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 도 하나의 큰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 인터랙션 데이터가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 그럼 이것들을 기존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웹에 대한 로그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결제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버들이 지금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뭐 다운사이징해서 서버를 한 너댓 개 메인프레임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너댓 개의 서버에 나눠 했지만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서버가 무려 100여 대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서버 관리하는 분들이 단지 서버가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관리하지 이 서버가 무슨 목적으로 누가 쓰고 있고 어떤 용도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거를 잘 몰라요. 왜? 너무나 많은 서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전체가 하나에 묶여서 하나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잭션 단위의 그 빅데이터, 우리가 기존에 발생했던 데이터와 DW 데이터, 뭐 마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기존의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트위터나 이런 SNS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우리가 웹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좋아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콜에 의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수집한 그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이러한 인터랙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진짜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느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파운데이션 개념으로 하둡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하둡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서버에 관련된 부분 또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부분, 아키텍처를 만드는 부분이 하둡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는 거는 데이터죠. 그거는 그냥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0과 1의 조합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로서 우리한테 매출을 증대시켜주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들의 구성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같이 내가 필요한 형태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그것들이 통합이 돼야 되겠다. 물리적이건 논리적이건 우리가 통합이라는 의미는 DW에서도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DW라는 것들이 아니라 DW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여러 개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로 모아놨다라는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긴 기간의 트렌드를 만드는 마트를 만든다든지 그 데이터들 직접 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코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논리적인 통합을 통해서라도 통합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무엇을 통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통합을 해봐놨더니 데이터가 맨날 틀리더라.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더라.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더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결국에 이거는 의미 없는 데이터, 의미 없는 정보다라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들에 대한 품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키고 얼마만큼 보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IT 부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죠. 그 처음에 DW 프로젝트를 이제 기업에서 시작을 하면은 업무 요구사항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가서 업무 요구사항을 쭉 받는데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필요한 장표, 레포트 요것만 해주세요. 그것만 해드리면 됩니까? 난 이것 빼니 필요가 없어요. 그랬다가 DW가 끝날 때쯤이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다가 프로젝트가 오픈을 했는데 누군가 잘 활용해. 그러면 나도 저런 거 해주세요. 나도 이런 거 필요해요. 결국에 IT 부서가 나중에는 DW 해놔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전부 서류 뒤져가면서 몇 박 며칠을 자료 회의 될 거를 쿼리 한번 던지면은 3, 4분 만에 답이 나와서 레포트를 만들고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IT 부서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없었던 요구사항들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부재가 생기냐, 요구해도 안 해주거든요. 바쁘다고. 그러면 저건 굉장히 쓸모없는 거다. 자기하고 관심 없는 거다. 라는 형태에서 DW는 그냥 돼 있는 것만 보자. 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제로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엑셀을 쓰는 거를 보면 저는 못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마크로를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뭐 심지어는 거기다 VB 펑션까지 만들어서 집어넣어 갖고 그래프도 그리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우수한 사용자들한테는 좀 더 DW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치더라도 논리적인 통합을 가지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자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데이터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그 영어로 찾으니까 적응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실제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DW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포털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엑셀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곳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필요했을 때,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물리적이건 논리적이건 한 곳에 볼 수 있게 모아놓고 그것들의 품질을 향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포매팅을 하고 잘라내고 분석할 수 있고, 그것들을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가져갔을 때 이제는 대량의 데이터라는 것이 IT 부서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돼야만이 이 빅데이터들을 진짜 정보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갖고 너무 길게 했네요. 하나하나 좀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OLTP 업무, OLAP, DW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왔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어플라이언스 장비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그 하드웨어 회사에서 어플라이언스 장비라는 걸 만들어서 DW 전용 또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서버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보다도 사실상 여기가 지금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 향후 우리가 뭔가를 가치 있는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부분으로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터랙션 데이터. 그래서 기존에 버려왔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가치 있는 정보로서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자바라든지 뭐든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서 하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떠한 하드웨어 환경이 됐건 상관없이 어떤 플랫폼이 됐건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됐건 이러한 파운데이션 안에 같이 공유를 해서 전체적인 그 대량의 데이터, 대량의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같이 갖춰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한 연결 구성이라든지 인터랙션 데이터에 대한 연결 구성이라든지 하드과 잘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결성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에는 오라클도 있고 조금 아까 설명하신 사이베이스 IQ도 있고 요즘 뭐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새로 들어왔더니 뭐 그건 또 어플라이언스 장비고, 이러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쿼리 문장이 다 틀려요. 물론 OS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나는 이건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 많으시지만 오라클이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딴 거 다루기 싫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딴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참 다루기 싫어요. 오라클 아니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놓고 어떠한 하드웨어를 갖다 놨다 치더라도 데이터 통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범용적인 방법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만 쓰면은 뭐 사이베이스 있는 데이터와 오라클 있는 데이터를 같이 조인을 해서 갖고 온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거나 이거를 구성하는 사람은 DB 잘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범용적으로 어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ETL 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ETL 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베이스인지 오라클인지 DB2인지 전혀 모릅니다. 커넥션은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런 범용 툴을 통해서 가져오게 됐을 때 한 가지 기술만을 가지고도 전체적인 DB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갈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효율이 높아지죠. 왜? 나는 DB 오라클을 아는데 사이베이스도 공부해야지 되고 DB2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툴 하나만 가지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높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일이 그 데이터가 우리 범주 안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다른 조인을 해서 봤더니 이것이 뭐 저기 레퍼런셜이 끊어졌니 이어졌니 이런 것들을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쿼리 문장 또는 하나하나 그 펑션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하나의 툴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엔지니어에 대한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개의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라든지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SNS 하면서 이제 제일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SNS는 그쪽 회사의 서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SNS라는 자체, 페이스북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큰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SNS를 요즘 쇼핑하는 쿠팡이네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서 나오는 정보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이 SNS로 샀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 서버에서 관리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정인호란 사람이 웹으로 등록을 하고 SNS로 등록을 하고 전화로 등록을 했을 때 다 다른 서버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를 모아놓고 정인호를 치면은 어디 곳에서는 정인호 대리 주소 서울시 성북구 어쩌고 저쩌고 어느 서버에서는 정인호 과장 주소는 서울시 남대문구 어쩌고저쩌고 또 어떤 서버에서는 정인호 뭐 부장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정인호가 대리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트렌드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값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간의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SNS를 보게 되면 뭐 사람의 하이라키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관관계 있는 것들이 연관도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MDM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인호 한 사람의 최근 데이터는 상무더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시스템에서 봤을 때도 정인호가 현재는 상무다. 과거에는 대리인 적도 있었지만 그 상무가 지금 어떠한 릴레이션십들을 가져가고 있고 어떤 하이라키 조직 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 품질과는 다른 형태로 해서 마스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MDM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영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프로파일과 SNS가 됐건 뭐 이런 곳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에 관련된 부분과 같이 맞춰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정확한 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 서버들의 각각의 테이블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 각각의 테이블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 서버 들어가서 하게 되면 막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작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드비라는 프로젝트를 놓게 되면 전체를 하나의 표 안에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드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회사 내 데이터의 흐름과 그 범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처리되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DM을 보게 되면은 주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곳들이 대기업 많은 기업들이 이제 ERP를 구축하게 되고 ERP를 구축하는데 과거에는 파이낸스 회계 쪽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파이낸스뿐만이 아니라 HR, 세일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가지고 기업 내에 점점 확산을 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한 회사에서 나온 ERP인데 고객 마스터를 따로 가져가요. 참 희한하다 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인수한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레파지토리를 따로따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기네도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ERP 회사마다 MDM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MDM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외에도 셉의 MDM도 있고 오라클의 MDM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태생이 ERP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RP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MDM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전부 ERP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고 생성을 하고 소멸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란 얘기죠. ERP는 코어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은 ERP 외적인 곳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생산의 결과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각 라인의 각 장비별로 MES 데이터가들이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야지 현재 그 장비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장비의 상태가 어떻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 컨디션에서 나왔을 때 품질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품과 MES 장비에서 나온 코드값과 매칭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 라인에 분석하는 것과 전체 회사의 제품 구성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멀티 도메인이라든지 멀티 스타일 MDM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결코 ERP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MDM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MES 장비가 됐건 또는 콜센터의 데이터가 됐건 이런 곳에서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것들로 하나의 마스터를 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 기업 내의 전반적인 하나의 마스터를 공유를 하고 같이 변경을 하게 되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ERP가 갖고 있는 MDM에서의 한계를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제 품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 형태에서 다 통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합된 것들을 하나의 마스터를 가지고 전체가 똑같은 뷰로서 활용을 하게 될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품질을 향상시켰을 때 실제로 어느 누가 그 데이터를 가져다 봐도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기업들의 회장님 그러니까 오너한테 데이터를 매일 레포팅을 하죠. 기획실에서 올라간 매출액, 영업에서 올라간 매출액, 생산에서 올라간 매출액 다 틀립니다. 물론 사유는 있죠. 그리고 오너가 됐건 CEO가 되시는 분이 됐건 틀린 거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틀린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오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영업 시스템에서 어저께 쭈루룩 결과 썸머리 내갖고 레포팅을 뽑은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에서 썸머리 내갖고 뽑은 거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시스템에서 어제 입출금 되고 막 이런 것들, 전표 끄는 것들 썸머리 내서 뽑은 거니까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놨을 때는 당연히 틀린 값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내 데이터가 틀리다고도 절대 주장 안 하죠. 근데 이러한 하나의 마스터를 가지고 구성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맞춰갔을 때 통합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면은 회계 사이트가 됐건 영업 사이트가 됐건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동일한 시각을 표출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디시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W 팀이 그냥 데이터 관리하는 것만 하면 좋고 개발해서 이제 보통 SI들을 주니까 SI 팀에서 개발하고 나가면은 끝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요구 사항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DW 고도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났는데도 또 요구 사항이 내놓으면 그 보안 시스템 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계속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니까 사용자들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개발을 필요로 하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요소지만 실제로 DW 구성해서 이거 올랩을 딱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습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틀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드밴스된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맨날 전산실에서 IT 부서에서 매달려 가지고 이거를 고민하고 앉아 있고 맨날 경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내가 알아서 가져가라 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 통합된 환경, 하드비라는 그러한 버라이어티한 기술적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띄우게 되면은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각각 뭐 이제는 뭐 폴더 모르시는 분 없고 컬럼 이름들 이제 영문으로 나왔지만 그런 것들도 고급 사용자들은 이제 웬만큼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디 갔더니 뭐 쿼리를 저보다 더 잘 쓰시더라고요. 현업 사용자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실제로 막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나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활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자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거를 토드가 됐건 오렌지가 됐건 DB 액세스하는 툴을 갖다 놓고 네가 알아서 쿼리 쳐갖고 거기 결과를 엑셀로 받아가라 라고 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뭐 장표로 보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가져와야지 되니까 그 가져오는 방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을 보는 방법은 또 다른 또 제공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볼 수도 있고 포탈에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웹에서도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성이 된다라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IT 부서에 DW 하시는 분들이 전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인력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DB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갑자기
품질이 나오냐.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환경으로서 아직 그 국내에서 구축하거나 활용된 사례는 국내는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터랙션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프로세싱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DW라는 환경을 웬만한 회사에서 많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인터랙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분야에서만 그냥 활용을 하고 분석하고 마케팅에 적용을 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지, 그거를 다시 고객 데이터와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가져가고 있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 보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이 의료를 우리나라는 한 곳에서 다 모으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병원마다 보험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통합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병원을 모집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많은 보험사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효과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뭔가 분석적인 그 의사나 또는 그 보험사에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들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16개의 시스템이 되고 마트만 3만 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러한 전체적인 그 3만 개의 마트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5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봤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쭉 보시면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뭐 제가 이 시스템 들어가 본 거는 아니라서 실시간 고객 정보 조회 같은 경우도 결국에 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스템은 40개에서 160개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고객 정보들을 한 곳에 통합을 하다 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 증대가 4%면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월. 그랬을 때 그 정도의 고객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얘기 나오네요. 그 인포메티카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9.0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본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전체를 발표하는 거 아니고 이제 모듈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버전은 같이 9.1이라는 형태대로 지금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데이터의 통합,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구성, 그것들을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을 쉽게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쭉 전반적인 라인업을 만들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인포메티카, 제가 인포메티카에 한 5년 전에 처음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고객사 가서 인포메티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회사인데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거의 그 다반사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인포메티카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벌써 있어서 뭐 저기 하진 않고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요. 재밌는 부분 하나만 설명드릴 거예요. IT 환경에서 사실상 지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랑 찾는 거는 애플 말고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뭐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는 계속 그 독점적으로서 위쪽에 위치하면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업무 프로세스와 우리의 활용 방안 쪽의 중심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제품은 이거 한 페이지만 넣어놨네.
하나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래 설명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어떠한 구성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활용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통합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관련된 익스체인지나 파워센터라는 제품들을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적인 증명을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품질은 데이터 퀄리티가 될 거고요. 뭐 마스터 데이터는 MDM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마스터 데이터를 하는데 품질은 이미 우리는 잘 돼 있다 그러면 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데이터만 하고 그 마스터 데이터 안에는 또 이 파워센터라는 ETL 제품까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나는 내 회사뿐만이 아니라 관계되는 회사의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B2B 익스체인지라는 제품을 쓰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인포메티카 갖고 있는 모토는 데이터 간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에서 데이터가 활용되는 곳으로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주기든 어떠한 요건이든 상관없이 옮겨주는 역할을 해주고 변형해주고 관리해주고 통합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쪽이 아니라 데이터 단에서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을 처리한다라는 것이 인포메티가 갖고 있는 요소고요.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회사가 설립된 지는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미 많은 고객들이 지금 인포메티카 제품들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더 포함해서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뜬구름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실제로 여기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성보다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내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제품보다는 좀 더 트렌드적인 측면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